네, 안녕하세요. IT 투머치 인포메이션 IT TMI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남혜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스키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은 아니고 실제로 오래됐습니다. 네, 저희가 꽤 오랫동안 지금 방송을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요. 뭐 코로나의 여파도 있고 네, 코로나 여파로 섭외가 불가능합니다, 요즘. 네, 조금 그게 어려운 것도 있어서 좀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방송을 못한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저희 둘이 이렇게 스튜디오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이라인 네트워크 식구들끼리요. 저희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잡은 주제는 IT 업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인물일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다음으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내려왔던 뉴스가 있어요. 네, 빌 게이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데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물러난다는 그런 발표를 링크드인을 통해서 했고, 동시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물러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사실은 이렇고 나면은 이제 몇 가지 궁금한 포인트가 생기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좀 더 생소해서 이 회사 어떤 회사예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유명한 네네.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거기에도 이사회에 들어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그 사회이사로 있었는데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하고 그 네. 친분이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한테 우리 회사 와서 사회이사 좀 해. 친구끼리,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끼리 친구인 거네요. 그런 거죠. 부자 친구. 부자 친구. 유유상종. 아니 네. 세상에 주변에 제 주위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명도 없다는 그 부자 친구. 나 있잖아 나. 선배는 마음이 부자신가요? 네. 그래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에서 내려왔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친분으로 인한 이사회라고 치면 이제 네.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회에서 내려왔다. 창업한 게 언제죠?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네, 1975년인데요. 와.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제가 1985년에 태어났으니까. 아이고, 야, 이거 재미도 놓치고 정보도 놓치네요. 자, 모든 걸 잃나요? 네, 하여튼 제가 네. 태어나기 전인 네. 1975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지금이 2020년이니까 45년 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와 이제 공식적인 인연을 이제 다 한 거죠. 내려놓은 거군요. 그러면 사실 빌 게이츠 인생에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크고 중요한. 그럴 당연하죠. 수밖에 빌 없죠. 게이츠가 창업한 회사이고 네.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준 회사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 얘기 가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중요한 회사인지를 약간 좀 우리가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네. 누구나 다 아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이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맞아요. 됐고, 윈도우 안 끌린 컴퓨터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윈도우와 오피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웨어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준 네네. 핵심 제품 두 개였고, 네네.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네네. 양대 클라우드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죠. 90년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였고, 네, 세계 시가총액 1위. 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나 뭐 아마존 이런 회사가 뜨면서 이제 네. 조금 밀려나긴 했는데, 최근에는 클라우드 때문에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세계 1등, 2등, 3등 이런 회사의 이제 범주 안에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이제 한물 가는 거 아니냐. MS의 네. 시대는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또 클라우드라는 기회를 맞아서 크는 걸 보면 역시 그걸 뭐라 그러죠? 별놈들? 별놈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런 그렇습니다. 사례가 흔치는 않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한번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가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는데 다시 찍고 올라오는 세상이 거. 변하면서 조금 이제 트렌드에서 밀려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그거를 빌 게이츠가 혼자 다 해낸 건 당연히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예, 이 델롬델 MS를 만든 게 빌 게이츠잖아요. 처음에 시초가. 그럼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빌 게이츠 창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빌 게이츠의 창업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인가, 성격 이런 걸 좀 얘기를 그렇죠. 해봐야겠죠. 그 창업을 하기까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창업을 했는지 조금 더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는 어려서부터 덕후였다고 해요. 컴퓨터 덕후였는데. 덕후가 세상을 바꾸는 법이죠. 그렇죠. 네. 이제 덕후였는데 친구인 폴 알렌이라는 네. 두 친구가 컴퓨터 덕질을 어려서부터 계속 같이 했는데, 어렸을 때 둘이서 밖에서 뛰어노는 게 아니라 덕질을 한 거죠. 그래서 대단하네요. 둘이 이제
덕질을 하다가 마음이 맞아서 창업을 했는데 네네. 빌 게이츠 성격이 조금 그 어렸을 때 일화 같은 걸 들어보면 좀 사람이 좀 이상해요. 어떤 일화예요? 사실 일화이란 게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엄마랑 아빠랑 밥 먹는데 네. 애가 책만 보고 있으니까 밥은 안 먹고 혼난다 봐요. 제 어렸을 때 같네요. 네, 그렇다 갑시다. 네. 책만 보고 있는데 혼나는데 이제 막 혼내도 대답도 안 하고 아, 엄마 얘기 안 들리는구나, 책 읽느라고. 아니지. 듣고 대답을 안 하는 거지. 아, 씹은 거예요? 씹은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씹은 거지. 아, 어렸을 때 엄마 말 쉽게 쉽지 않은데. 한 사건이 있는데 네네. 그 아빠도 좀 성격이 안 좋은가 봐요. 아빠가 변호사였는데 어느 날 말싸움으로 이기기 어려워, 아빠. 아빠가 네. 빌 게이츠한테 컵에 물을 확 던졌대요. 컵에 물을 던져.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던져서. 아니, 물을 얼굴에다 붓대요. 아.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샤워 잘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얄미워. 너무 얄미워. 아.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도 엄마가 보내고 그랬대요. 빌 게이츠를? 네, 애가 너무 얄미워서? 정신과 치료를 이렇게 한번 시도할 정도로. 아, 얄미워서? 얄미워서가 아니겠죠. 애가 좀 이상한 하도 좀 애가 좀 이상하니까. 네,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정도로 좀 약간 반항심이 가득한 이런 아이였는데. 저 지금 노트북 화면에 할아버지가 된 빌 게이츠 사진이 있는데 되게 얄미워 보이네요. 갑자기 할아버지 사진 맞아? 네, 그런 이제 빌 게이츠가 네. 이제 컴퓨터 덕질을 네네. 시작한 거죠. 그 컴퓨터 덕질을 시작한 이유가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네. 그 학교를 사립 학교를 보냈어요. 일반 학교를 보내면 얘가 이제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아서 특수한 약간 좀 사립 학교를 보냈는데 네. 시애틀시에서 그 학교에 유일하게 컴퓨터가 있었다고 해요. 잘 보냈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그때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PC가 아니고 기업이 사용하는 이런 뭐 큰 컴퓨터 있죠. 애니악? 진공학 얘기다 하고 앉았네 진짜. 아는 컴퓨터 지식 대방출. 하여튼 그 당시에는 뭐 저 미니 컴퓨터나 네네. 뭐 메인프레임이나 이런 큰 컴퓨터였기 네네. 때문에 이런 컴퓨터들은 이제 뭐 개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네. 컴퓨터 한 대가 학교에 딱 한 대가 있고 네. 이런 이제 개인들은 네. 컴퓨터에 붙어가지고 단말기로 네. 전화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단말기로 서버에 있는 걸 접속해서 사용하는 건데 네네. 그때 이게 엄청 비쌌다고 해요. 접속하는 시간이 내가 뭐 아. 이게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아무나 못 썼는데 빌 게이츠 엄마가 무슨 바자회를 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빌 게이츠한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줬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폴 알렌하고 빌 게이츠가 덕질을 시작한 거죠. 그런 환경이 마련이 돼서 좋은 친구도 만나가지고. 네, 덕질을 하다가 뭐 학교 다닐 때도 창업을 했대요. 아. 폴알런이랑 같이 한 건가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전에 네. 창업을 했대요. 그 전에 네네. 그 중비리 땐가 고비리 땐가 창업을 그때도 했는데 컴퓨터로 창업을 한 그때는 거죠? 뭐 시애틀의 교통 시스템을 뭐 관리해주는 트래픽 오데이터? 트랩 오데이터? 뭐 하여튼 이런 회사를 대박이다. 그걸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네, 그래가지고 팔았대요. 예. 시애틀시에. 요즘으로 치면 솔루션이라고 하겠죠. 네. 솔루션을 이제 매각을 한 거네요. 그럼 창업을 해서. 아니, 제품을 팔았다고. 아, 제품을요. 아, 회사 분자.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덕질을 많이 했는데 네네. 일화 중에 또 하나는 빌 게이츠가 예쁜 여자랑 같은 수업을 듣고 싶어서 아, 이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컴퓨터를 해킹해서 학년에 가장 예쁜 여자들 다 자기 반으로 모였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어쨌든 싹수가 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더러웠대 얘가. 그 스티브 잡스도 대학교 때 보면 일화를 보면 안 씻고 맨발로 다니고 더러웠다고 하잖아요. 그때 잡스는 구도자의 느낌이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약간 LSD에 좀 찌들어 있고 뭐 기도 이런.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네. 덕질 끝에 근데 공부는 잘한 거지. 머리가 엄청 좋은 거죠. IQ가 160이래요. 천재였는데 IQ가 왜 제 키보다 높죠? 슬픈 얘기 그만해.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네.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하버드 되게 친숙한 발음이네요. 저는 하버드 학원은 다녔는데 참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에 네, 갔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네.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버드 학원 학원 다녔대. 하버드 대학. 갑자기 동문 만들어. 하버드 대학을 네. 다녔고 폴 앨런은 이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네. 어느 날 폴 앨런이 무슨 잡지를 하나 본 거예요. 네. Popular Electronics라는
파퓰러 일렉트로닉스. 저는 뭐 와본 적 없는 잡지인데 그때는 뭐 이제 컴퓨터 잡지였나 봐요. 네네. 그 잡지에 알테어 8800. 알테어 8800이라는 네, 저도 선배 기사 보고 있습니다. 알테어 8800이라는 그 네. 컴퓨터 때는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불렀는데 PC라는 네. 말이 없을 때였어요. 아, 퍼스널 컴퓨터라는 말이 없을 네. 때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게 이제 등장했다고 이제 딱 제품을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작아진 거죠, 컴퓨터가. 네, 기존 그런 거보다 거죠. 훨씬. 이제. 아. 그걸 보고 폴 앨런이 빌 게이츠한테 가서 야 우리도 없는데 이런 게 나왔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 우리가 안 했는데 이런 게 나왔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거 뭐야 이. 오만한 천재들인 거죠. 겁내 장난 아닌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잡지를 보고 둘이 네. 학교 때려치고 네네. 창업을 한 거죠. 그럼 이 컴퓨터에 어떤 걸 개발한 거예요, 이 둘은? 이 알테어 8800을 개발한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네. 야 내가 니네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베이직 인터프리터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베이직이 프로그램 언어잖아요. 그쵸. 프로그램은 이제 언어는 우리가 명령을 이제 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프로그램에.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약간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뭐 네네. 영어가도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보면 영어도 쓰잖아요. 뭐 if 뭐 조건문 이런 거.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법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그 베이직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있게 인터프리터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 문법을 컴퓨터가 잘 알아먹을 수 있게 번역해주는, 해석해주는. 네, 맞는데 기술적으로 가면 그게 이제 컴파일이라는 방법이 있고 인터프린터라는 방법이 있는데 컴파일이라는 방법은 복잡하니까 설명하지 말고 하여튼 그 중에 인터프린터라는 방법을 베이직이 쓰는데 그 인터프리터를 만든 거죠. 어쨌든 그렇게 네. 이제 인터프리터를 이제 베이직 인터프린터를 네. 만들어준 거죠. 그걸 만들어 갔는데 반응이 괜찮았나 봐요. 만들어준 게 아니고 이제 만들게라고 했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뭐 니들이 뭔데? 개특보잡이 니들이 뭘 할 줄 안다고. 근데 실제로 되게 금방 만들어서 가져왔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이 니네 8주 안에 만들어 보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2달. 예. 그런데 이제 8주 안에 가져왔어요? 가지고 갔대요. 대박. 그 반응이 어땠대? 실제로 성능은요? 망했대요. 8주 안에 네. 만들어 갔는데 제대로 안 됐대요. 뭐 천재라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성공하는 건 아니군요. 근데 시연은 원래 모든 네. 데모가 다 그렇듯이 데모하다 망했대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나 봐요. 데모는 망했지만 좋은 네네. 평가를 받아서 그래 니네가 만들어봐. 뭔지 빌 게이츠는 데모하다가 망했어도 되게 뻔뻔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데모는 폴 앨런이 했다는 것 같은데. 폴 앨런이 했대요. 네, 어쨌든 그렇게 네. 해서 그 처음으로 비즈니스를 베이직 인터프린터. 인터프리터? 네, 그래서 프린터? 베이직 그게 이제 베이직 프로그램으로 네네네. 이제 사업을 한 거죠. 예, 그 인터프리터 만들었다가 이거를 이제 요게 계기가 돼서 창업을 또 같이 했다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그걸로 해서 창업을 한 거죠. 이 인터프리터를 파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로 이제 네. 창업을 해서 네네. 이제 이런 베이직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직이라는 걸로 네네.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소프트웨어의 첫 그거겠군요. 이들이 이 회사가 만든 첫 비즈니스 모델이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직을 파는 건데 네네네. 이 베이직 여러분들이 혹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경험했을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IQ 1000 뭐 이런 8비트 컴퓨터가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좀 살았기 때문에 있었거든요 집에. 네네네. 컴퓨터를 딱 키면 그냥 베이직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도스. 그 당시에는 컴퓨터를 사서 부팅을 딱 하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 다른 건 할 게 없어. 둘 중에 하나야. 프로그래밍을 하든지 아니면 게임팩을 껴서 게임을 하든지. 저는 물론 당연히 게이머로 게임기를 썼는데. 그렇죠. 모든 이들의 게임이라는 편하기를 가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IQ 슈퍼라는 컴퓨터를 샀는데 IQ 슈퍼라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MS 도스가 깔려 있어요. 네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MS 도스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 꺼낸 겁니다. 네네. MS 도스 먼 길 돌아왔네요. 네, MS 도스. 도스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네. MS가 베이직으로 기본적인 회사의 기틀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건 MS 도스 때문인데 네. 이건 이제 IBM과의 일화가 좀 있습니다. IBM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네. 퍼스널 컴퓨터 퍼스널 PC. PC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이제 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럼 뭔가 필요했겠군요. 얘들한테 연락한 걸 보니까. PC라는 걸 딱 만들었는데 네.
이제 운영체제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운영체제. 이제 운영체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운영체제를 어디다 공급받을까 하다가 당시에 CPM이라는 운영체제가 네. 엄청나게 유명한 어디 건데요, CPM은? 디지털 이퀴프먼트? 오, 바로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틀리더라도. 맞아요? 디지털 리서치요. 디지털 리서치. 네네. 어쨌든 중요한 예. 디지털 리서치의 CPM이라는 회사 예. 그 운영체제가 있었는데 네. 이 CPM이라는 회사가 이제 좀 어깨에 뽕이 엄청 많은 회사였어요. 아, 니는 어차피 우리 아니면 안 돼 이러면서 약간 좀 갑의 이치에서 뭔가 협상을 했나 보죠? 그랬던 아, 거죠. 그리고 네네. IBM이 이렇게 엄청난 걸 만들 줄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CPM이 이제 IBM에 가니까 그 사장이 현장에 없고 네. 사장 부인이 있었대요. 아, 네네네. 사장 부인이 있었는데 사장 부인이 이제 협상이 잘 안 된 거지. 사장 부인이 이제 자기가 뭐든 결정할 수가 없잖아. 아, 그분도 뭐 엔지니어였거나 경영진이었나 보죠?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뭐 IBM이 이런 조건을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사람이 이게 좋은 조건인지 아닌지.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 자리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IBM이 빠개 쳐서 이제 다른 벤더를 찾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MS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MS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생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큰 그 줄을 잡은 거잖아요. 이제 그때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이응이 아니죠. 5호도 비슷하네요. 어떻게 생겼네요. 오퍼레이팅 예. 시스템의 5호도 모를 네. 때였고 네네. 그 운영체제라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을 때래요. 네네. 예. 근데 오케이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일단. 얘는 무조건 일단 된다고 하고 그 후로 만드는 그렇죠. 스타일이군요. 여기는. 오케이 나 네. 가능 나 했는데 이제 이게 일단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까? 가능이라고 하고 이제 갈등의 불이 떨어진 다음에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코드를 짠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어디 베낄 거 없나 아, 이렇게 본 거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아까 네네. 말한 CPM이라는 회사를 베낀 큐도스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키도스는 MS랑도 상관이 없는 네, 별도의 그런, 회사인 거죠? 예. 그거를 이제 MS 가서 나한테 팔아라. 큐도스를 팔아라. 큐도스를 사서 그거를 개조해서 MS 도스로 만든 거예요. 결국은 네. CPM과 거의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단기간에 카피캣을 사와서 CPM과 비슷한 걸 개조한 만드는 거죠. 거야. 그래서 예.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MS 도스를 만들었는데 그 IBM은 그 MS 도스를 PC 도스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제 컴퓨터에 탑재를 한 거죠. 탑재하고 그거를 이제 판매했는데 MS가 여기서 세계 소프트웨어 역사에 아, 길이 남을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의 MS를 만든 그 터전이 현재 되죠? MS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는 부품이었어요. 컴퓨터의 부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랄까 독점적 권한을 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내가 기존의 계약 방식이라면 MS 도스를 이제 IBM한테 주면 IBM은 이거 아까 PC 도스 이름 바꿨다고 했잖아요. PC 도스를 이건 내 거 저작권료 내가 너 얼마 줬으니까 너는 이거에 대한 권리를 나한테 넘긴 거고 나는 너에게 돈을 줬어. 내가 이거 판매할 때만 너를 돈을 줄게. 이 정도로 그렇게 이제 독점적 권한을 보통 주는데 네네. MS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내 거를 라이선스를 해. 그러니까 너는 내 거를 갖다가 쓸 권한은 있어. 그 라이선스 빌 나한테 줘. 이건 내 거야. 이거는 너한테도 팔지만 다른 데도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약간 러닝 개런티를 받는 개념으로 판 거죠? 개런티 관점이라기보다는 다른 데도 팔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원래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쪽에만 그러니까 독점적 권한을 IBM한테만 네네네. 줘야 되게 정상적인데 네네. 이제 이거를 IBM한테 안 주고 IBM은 내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주고 라이선스를 네네.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딴 데도 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PC 회사가 없었어요. 어차피 IBM 입장에서 뭐 그러나 뭐야? 저러나 어차피 우리밖에 없는데 뭐 그래 니들 맘대로 해라 이랬겠죠? 했는데 응. IBM이 이 PC를 네. 이제 개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IBM 아류 PC들이 계속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계속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MS는. 그러니까 아까 그 뭐죠? CPM만 카피캣이 있는 게 아니라 IBM의 마이크로 그렇죠. 그 컴퓨터에도 그 카피캣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계속 팔아서 MS 시장이 늘어났다. 그래서 MS는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일본 네. 지사를 만들었어요. 일본의 전자회사들이 많으니까. 아, 그 네네. 정도로 이제 엄청난 선택이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당시에 CPM이라는 회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네네네. 이 CPM이 그래서 당연히 우리 거 베꼈잖아. 딱 봐도 그러니까 이제 IBM한테 가서 네.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야, 니네 이거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제 IBM이 그래 그럼 CPM 너도 우리 거에 들어와. 들어와. 그럼 뭐 컴퓨터 사는 사람이 니네 거 사든지 네네. MS 거 사든지 결정하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완전 개방적인 태도로 네네네.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M과 MS가 IBM 컴퓨터를 두고 이제 고객을 상대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CPM은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MS보다 가격이 4배인가 5배였어요. 아니 뭐 그러니 시장의 기본적인 그러다 성능이 보니까 비슷하면 이제 CPM은 네네. 망하고 나중에 그 디지털 리서치 회사는 이제 스르르 가고 나중에 이제 네. 다른 회사 매각되고 이런 길을 걸었고 뭐 MS가 잘한 것도 있지만 디지털 리서치가 잘 못한 것도 있네요. 그런 거죠. 그런 네. 상태를 보면 이 시점이 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라는 게 시작되는 시점이고 네, 그 네. 당시에 뭐 운영체제 만드는 회사가 MS만 있던 건 아니잖아요. 단적으로 애플도 그렇죠. 애플이 운영체제를 만들던 회사였고 네. 애플 2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애플은 자기가 운영체제 만들어서 자기 컴퓨터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담아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팔았잖아요. 자신의 정체성 컴퓨터 회사라고 정의하고 거기에 있는 운영체제나 이런 거는 독단적인 비즈니스가 아니고 네네. 컴퓨터의 한 부품처럼 네네. 판매를 한 거죠. 네. 이 관점의 차이가 90년대까지 쭉 애플과 MS를 MS를 바꿔놓은 구분짓는 사건인 거죠. 애플은 컴퓨터 회사를 네네. 하다 보니 IBM하고 경쟁해서 IBM의 개방형 컴퓨터한테 네네. 밀린 거죠. 네. 애플은 폐쇄형 컴퓨터를 하다가 이제 좀 밀린 거죠. 아니 그 MS가 제 기억에도 제가 처음 컴퓨터를 썼을 때도 윈도우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컴퓨터가 곧 윈도우인 세대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윈도우라는 이름을 달고 프로그램이 나온 건 언제죠? 윈도우가 나온 건 85년인데 네네. 윈도우는 사실 또 베낀 거예요. 윈도우는 애플 베낀 거죠. 애플을 베낀 거예요. 그 그래픽 뭐 네, 그거 GUI라고 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스티브 잡스가 83년에 리사라는 걸 만들어요. 컴퓨터를. 아, 그 네네. 리사 안에 처음으로 GUI 탑재한 운영체제를 그러니까 이게 GUI라는 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명령어를 손으로 넣는 게 아니고 클릭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우리가 거 있잖아요. 마우스로 이렇게 쉽게 원하는 네. 포인트로 찍어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컴퓨터가 대중화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렇죠. 그걸 GUI라고 봐도 되겠죠? 과거에 도스를 생각해 보면 파일을 카피하려면 카피 뭐 A to B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카피를 했거든요. 이 명령을 넣어야 했다고. 이 명령을 다 외우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지금은 그쵸, 오른쪽 그쵸. 마우스 클릭해서 카피해서 오른쪽 뭐 붙여넣기 네네. 하면 되는데 그쵸.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GUI인데 네. 그거를 처음에 상용화시킨 게 리사라는 거예요. 애플에. 근데 애플도 제록스 베껴온 거 아니에요? 이거? 애플 제가 네. 기억에 제록스 베껴왔던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가 제록스 연구소에 그쵸. 구경 갔다가 그거를 몰래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아, 이제 어쨌든. 애플 리사를 네.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MS가 베껴서 윈도우 1 버전에 85년도에 만들었어요. 네네. 여기서 또 하나의 진짜 중요한 사건이 나는데 애플의 CEO가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에요. 아, 네네. 존 스컬리 유명 알아요? 들어봤죠. 스티브 잡스가 가가지고 너는 평생 설탕물이나 팔래? 그 코카콜라 네. 사장 CEO로 저기 데려온 게 존 스컬리만. 콜라 회사 사장이었는데 네. 넌 설탕물이나 팔래?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존심상에서 왔다는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금방 도발당하지? 어쨌든 네. 더 말하진 않았겠지. 그 네. 존 스컬리가 나중에 네. 스티브 잡스를 애플에 쫓아내기도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 당시에 CEO가 존 스컬리였는데 존 스컬리하고 이제 빌 게이츠하고 만나서 합의를 해요. 네.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래 너 써라. 니네 참 허접하게도 만들었구나. 너 그냥 하되 애플 컴퓨터에다가 뭐 프로그램 몇 개 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진짜 일생일대 패착이네요. 존 스컬리 입장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 애플 입장에서. 뒤에 MS가 윈도우 버전을 이제 새로운 윈도우를 또 네, 내밀었을 네.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더 이상 뭐야 병신 같지 않네? 라는 그쵸. 인도 2.0. 2.0을 내니까 이제 애플이 네.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 거 너무 베꼈잖아. 그래서 소송을 딱 걸었어요. 근데 이미 근데 이미 합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법원, 법원에서 네. 얘들을 합의할 때 윈도우 1.0만 합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애플은 네. 근데 법원에서는 이거 영구적인 합의네. 라고 돼가지고 더 이상 뭐 그땐 되고 지금은 틀리냐 이런 그래서 이런 결국은 거죠. 예. 윈도우의 이제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윈도우가 승승장구하는 기반을 만들어준 거겠죠. 윈도우 2.0 때도 사실 쓸 수 없는 상태였고 사실 이제 윈도우 3.0대가 나오면서 윈도우 3.0은 제품명이 따로 있나요? 뭐 우리는 95 뭐 이런 것처럼. 아니요 3.0이에요. 윈도우 아, 3.0.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쓰는 PC에 탑재되기 시작했고 저의 경우에는 윈도우 3.1부터 썼던 것 같은데 네네.
윈도우 3.1에 지뢰찾기 게임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컴퓨터에 그 스파이더 카드 게임이랑 네. 지뢰찾기 이거 제일 좋아했던 기억이 그랬던 것 납니다. 같아요. 지뢰찾기를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저도 어쨌든 지뢰찾기 한 경우는 윈도우 있어요. 3.1부터 이제 글로벌로 윈도우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네. 윈도우 9가 등장하면서 게임이 끝. 윈도우 95는 사실 그때는 뭐 모두가 쓰고 있던 프로그램 같아요. 네, 그렇죠. 윈도우 프로그램이란다. 9부터 이제 게임이 OS. 끝. 그리고 윈도우 98에 익스플로러가 탑재되면서 브라우저 시장도 끝. 인터넷도 게임 끝 이렇게 네. 된 거예요. 엄청나게 탁월한 사업적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영광의 시기를 끌어온 빌 게이츠가 돌연 사퇴를 해요. CEO에서 내려온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게 아마 2000년인가 그럴 텐데. 맞아요. 2000년이요. 그때가 그 90년대의 영광의 시절. 네. MS는 뭐 세상 그렇게 성공할 수 없을 만큼 성공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는데. 그렇죠. 25년을 네. 했단 말이에요. MS를. 특히 인터넷 시대에 뭐 컴퓨터 다 집집마다 들어오고 막 익스플로러 안 쓴 사람이 어딨었어. 그때 그러니까 윈도우랑. 막 컴퓨터 맨날 팔리고 그럴 때니까 컴퓨터 시장에 독점했잖아요, MS가.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 독점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잖아요. 예, 반독점. AT&T 이런 회사도 보면 다 예. 잘려나갔잖아요. 그래서 MS를 잘라야 된다, 분할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제 네. 엄청나게 이제 치솟을 때였어요. 빌 게이츠가 이제 업계에서 엄청 미움받는 사람이었어요. 욕심쟁이에 예. 다 막 예를 들어 네스케이프 다 죽여버리고 악당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겁나 신기한 게 우리 뒤에 얘기할 텐데 사람이 확 변하기도 하나 봐요. 그렇죠. 어쨌든. 네. 약간 악당 같은 이미지였는데 예. 회사가 이제 분할되는 걸 막아야 그렇죠. 되니까 이 공식적인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뒀다는 아니야. 근데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물러남으로 해서 회사를 좀 네. 분할 안 시키고 네. 그리고 막 그때 재단도 만들어요. 그 빌앤 멀린다 재단도 그러니까 부부의 이름을 네. 따서 멀린다 게이츠가 이제 와이프고 네. 빌 게이츠가 본인이니까 어? 빌 앤 멀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자선 사업에 나서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미지를 이런. 쇄신해야 돼. 욕심쟁이 독점과 이미지를 이제 쇄신하지 않으면 회사가 분할될 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스티브 발머한테 친구였죠. 친구예요. 친구고 네. 스티브 발머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 폴 알렌이 왜 MS 사라졌는지 얘기도 해야 되는데 왜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폴 앨런하고 빌 게이츠가 원래 5대5로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네. 근데 스티브 발머랑 빌 게이츠가 짝꿍짝꿍 해가지고 이 나쁜. 폴 앨런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한 이런 오 진짜 수작을 좀 부린 거예요. 나쁘다 진짜 나쁘네요. 꿍짝거리는 거를 이제 폴 앨런이 알게 된 거야. 이거 갑자기 아침 드라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네. 이제 화가 나는데 네. 심지어 그때 폴 앨런은 혈액암인가에 걸려 있을 때였어요. 어머. 그래서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픈 데다가 동료의 뒤통수에다가 약간 배신감을 느꼈겠지. 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하고 폴 앨런이 네. 사이가 안 좋아지고 폴 앨런 회사를 그만두고 그 뒤로 폴 앨런은 뭐 좋은 일 아니에요. 뭐 자선 사업 빌 게이츠보다 훨씬 이전부터 자선 사업을 했고 네네. 뭐 그다음에 뭐 악기 뭐 박물관 이런 것도 만들고 폴라란 이름이 예술적이긴 해요. 그다음에 뭐 농구단도 네. 사고 뭐 풋볼 팀도 사고 돈은 많으니까. 여기 뭐 쇼핑의 단위가 다르네요. 일반적으로 예. 쇼핑의 단위가 다르고. 제가 NBA 농구를 좋아하는데 네. 포틀랜드가 폴 앨런 거거든요. 더 웃긴 건 포틀랜드는 폴 앨런 거고 LA 클리퍼스라는 구단은 네네. 스티브 발머 거예요. 폴 앨런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네네. 네. 작년에 돌아가셨나? 그랬을 네. 때요. 그런데 뭐 스티브 발머 얘기를 하다 얘기 나왔지. 네네네네. 스티브 발머가 2000년부터 맡았잖아요. 네네. 그 스티브 발머의 시기가 MS한테는 약간 암흑기예요. 네네. 스티브 발머는 이제 기술자는 아니고 이제 오리지널 뭐 경영자? 사업가인데 네네. 스티브 발머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 그 시기가 모바일 시기. 닷컴 버블이 무너지고 네. 이제 IT 업계가 위축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 때랑 비교해서 니네 MS가 시장 자체가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시장 자체가 좀 이제 IT 산업이 축소되는 시기고 그리고 그때 또 한참 애플이 치고 올라온 시기도 했잖아요. 2000년대 중반에 아이폰이 나오고 네, 뭐 7, 8년 2010년부터 예. 뭐 완전 세계가 모바일 광풍이 부을 때 MS는 이제 윈도우 안에서 그걸 해보려고 시도하지만 그러니까 PC라는 레거시를 버리기가 그렇죠. 어렵죠. 그러다 결국 이제 스티브 발머도 그만두고 네. 지금은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이 하고 예. 있는데 사티아 나델라는 이제 MS의 레거시 네. 윈도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모바일 폰 시대가 오니까 네, 네. 모바일 폰에 윈도우를 깔아서 윈도우 OS 모바일 폰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뭐 네. 윈도우 모바일 하다 안 되니까 윈도우 폰도 만들어서 안 되고 결국은
윈도우로 뭘 하려다가 실패를 한 거죠. 네네. 나델라는 레가시를 버리고 네네. 우리는 이제 윈도우 회사가 아니야. 윈도우는 우리의 프로덕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네네. 윈도우에 의해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회사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네네. 윈도우뿐 아닌 클라우드에 보면 윈도우 말고 뭐 리눅스. 나델라가 한 유명한 발언 중에 하나가 I love Linux 이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윈도우와 리눅스는 대척점에 있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진짜 윈도우가 리눅스를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윈도우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상징이라면 리눅스는 오픈소스의 상징이고 뭐 옛날에 스티브 발머는 오픈소스 쓰면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엄청나게 네. 싫어했는데 전임 회장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그 리눅스를 이제 나델라는 사랑한다고 하고 그 뒤로 MS라는 회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클라우드 회사로 변모를 해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린 거죠. 네. 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MS는 다시 살아난 거고 네.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빌 게이츠가 이사회에 남아서 경영에 관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깊이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델라가 워낙 잘하니까 잘하니까. 그냥 뭐 이제 이사회에 참석해서 투표나 하는 정도겠지. 뭐 상임으로 이렇게 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이사회에서 나왔잖아요. 네. 나왔고 이제 완전히 경영에 손을 뗐는데 그래도 본인이 말한 변에 따라서는 사티아 나델라를 도와서 그래도 계속해서 뭐 MS를 돕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잖아요. 뭐 일단 네. 이사회는 나왔지만 주주잖아요. 아 그래서 경영에 그런 식으로 관여를 할 수 있다. 주식이 지금도 1.6%인가를 갖고 있는데 이거 많이 있네요. 그 개인이 1.6% 갖고 있다는 네. 건 뭐 MS가 시가총액이 지금 뭐 1,000조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 폭락장이라서 네, 많이 네. 떨어졌겠지만 1조 네. 달러를 넘어선 회사니까 네. 뭐 아 대단하네요. 지금은 그 앞으로는 뭐 당분간은 비렌멀린다 재단에서의 그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비렌 멀린다 재단에서 뭐 가장 이제 신경 쓰는 게 요즘은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확산을 방지하는. 아 그거 본 것 같아요. 그 개인이 가정에서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 뭐 보급하는 그런 거를, 것들. 기아 문제 이런 거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이런 전염병이 그런 가난한 나라 이런 어린이들. 나라부터 공격하니까 예.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전염병 예방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쓰겠다. 코로나 아마 이번 사태에도 코로나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빌 게이츠라는 어떤 걸출한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됐고 MS가 어떻게 세계의 PC 시장 그리고 인터넷 시장 혹은 뭐 IT 산업에서 영향을 미치게 커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인물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도 조금 준 것 같아요. 가장 자본주의적인 네. 사람인데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세상에 좀 공헌을 하는 인물이죠. 예,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쌓아온 어떤 그 자본을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공헌하는 데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 아닌가. 그러니까 MS가 그쵸. 계속 잘 되는 이상 빌 게이츠는 계속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번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몇 조의 주식을 팔았는데 재산이 몇 조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은행이 나의 주식의 가치는 늘어나니까. 아, 그래서 오늘 덕분에 이렇게 빌 게이츠와 MS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수 있게 되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신스키님.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